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앱스테인이랑 이제 연관이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앱스테인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저께 이제 미 법무부에서 350만 건의 그 앱스테인 파일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거짓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앱스테인의 섬 방문 제안을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2012년도에 앱스테인한테 이러한 이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섬에서 언제 가장 광란의 파티가 열리냐라고 앱스테인한테 2012년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언제 가장 광란의 파티가 열리냐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여성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부인은 뭐 한두 명밖에 없지만 뭐 거의 사실혼 그런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도 앱스테인 섬에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하워드 러트닉 산무장관도 앱스테인 파일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워드 러트닉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는 이 앱스테인을 전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서에서 어제 이제 공개가 된 이제 문서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2012년도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전 아내랑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앱스테인의 섬을 방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을 조율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캐시 롱너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이제 법무이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나는 앱스테인이랑 전문적인 법률 자문 관계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도 했지만 그런데 이 캐시 롱너는 앱스테인으로부터 굉장히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인 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굉장히 친밀한 그런 교류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진 그룹의 회장, 그 리처드 브랜슨 있지 않습니까? 리처드 브랜슨도 이 앱스테인이랑 나는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만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리처드 브랜슨은 앱스테인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올 때 당신의 하렘을 다 데려와 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여성들을 다 데려와 달라라는 그런 이메일을 발송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리처드 브랜슨도 앱스테인이랑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또 지내면서 좀 이제 더러운 짓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리젝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온 뒤에 나중에 또 앱스테인 파일 마지막 거 뭐 한 0.1% 정도 나머지 거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 뇌피셜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앱스테인의 수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앱스테인은 자신의 그 섬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에서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을 전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을 시키거나 위협을 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또 활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피해자들한테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심해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몹쓸 짓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여기 같이 놀자라고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또 초대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앱스테인은 부유한 남성들한테 젊은 여성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네트워크를 강화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인 역할을 이렇게 됐다라는 거의 포주 역할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요번에 공개가 된 앱스테인 문서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뉴욕 자이언트 구단주 스티브 티시한테 러시아 여성들과 이제 같이 동석을 하자라는 그런 여부를 묻는 부적절한 이메일도 이제 주고받은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는 레온 블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앱스테인한테 총 1억 7천만 달러를 지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앱스테인은 그 돈을 가지고 주변의 여성들한테 60만 달러 이상의 선물을 준 그런 기록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자 이제 남성들한테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포주로 여성들을 이렇게 또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여성들한테 돈을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쏘고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른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피해자, 어떤 여성이 앱스테인 섬에서 나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이제 그의 약혼녀를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그 남성들이 여성들이랑 이제 더러운 짓을 하려고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앱스테인은 자신의 범죄 현장에 엘리트층을 자연스럽게 초대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세르게이 브린이랑 그리고 이제 약혼녀를 둘 다 이렇게 또 본 것은 커플을 이제 동시에 초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 앱스테인 섬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나 봐요. 이제 휴양지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더러운 짓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그 엘리트 층들을 이제 초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뭐 베케이션 장소로도 이용을 많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 앱스테인 파일이 어제는 뭐 350페이지 정도 이렇게 또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영상들, 뭐 사진들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앱스테인 파일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이제 영국의 프린스, 그 앤드류 프린스가 있다고 합니다. 전 앤드류 왕자라고 하는데, 이 앤드류 왕자의 사진이랑 그리고 문서들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앤드류 왕자 전 왕자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총리 스타머 총리가 앤드류 전 왕자한테 강력하게 권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앱스테인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되기 전에는 앤드류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스타머 총리는 이거는 개인이 판단을 해야 할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앱스테인 파일 이제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스타머 총리가 중국에 막 순방을 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타머 총리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스타머 총리는 요번에는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하면은 그러면은 증언을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강력하게 출석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타머 총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앤드류 전 프린스한테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증언을 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제 그 법무부에서 350만 쪽의 앱스테인 파일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면서 앤드류에 대한 사진이랑 이 문서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앱스테인이 2010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앤드류한테 굉장히 영리하고 아름다운 26살 러시아 여성이 있다. 이 러시아 여성이랑 전역을 할 것이냐 라고 제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드류가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 기록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앤드류가 어떤 여성을 이제 바닥에다가 눕혀두고 네 발로 기어가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이렇게 또 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앤드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원래는
영국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제 왕자였는데,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찰스 3세 국왕에 의해 가지고 왕실 칭호랑 그리고 군 직위를 모두 박탈을 당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스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로열 로지에서도 퇴거 통보를 이렇게 또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일반 시민 신분으로 다운됐다고 하네요. 다운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진이 이거거든요. 어떤 여성을 이제 땅바닥에다가 눕혀두고 네 발로 기는 듯한 그런 사진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앤드류 전 프린스가 미국에서 앱스테인 파일에 관련이 돼가지고 이제 증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영국 총리까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앤드류 전 프린스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증언을 할지, 이렇게 증언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영국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불체자들을 지금 무기한 구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이민 단속국, 뭐 아이스들, 국토안보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대부분을 보석 없이 무기한 구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연방 법원 이제 판사들이 이 정책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민자들을 대거 석방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범죄 기록이 없는, 형사 그 범죄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형사 기록이 없으면은 체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민사상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 불체자들이 이제 변호사들을 이제 하이어를 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구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방법원 이제 판사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제 구금 정책이 기존의 법 해석을 무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돼가지고 석방 명령을 이렇게 하거나 보석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떤 변호사가 11월 이후에 제출을 한 40건의 청원 모두가 승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뭐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이런 이제 좀 국경이랑 접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법원은 매달 수백 건의 새로운 케이스가 이제 접수가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사법 시스템이 이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될 지경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이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한테는 보석을 이제 허용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허용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재판을 준비를 하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재판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구금을 하도록 정책을 이렇게 또 바꿔버렸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민 판사들의 재량권을 빼앗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은 다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범죄 기록이 없더라도, 형사 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붙잡아가지고 디테인션 센터에 지금 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어떤 이제 판사는 위험 요소가 없는 사람들까지 가족까지 지금 떼어놓고 기한 없이 이 디테인션 센터에 가둬두고 있는 것은 이거는 성일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 있는 그 디텐션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 7만여 명이나 되는 불체자들이 구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까지는 한 4만여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4만여 명에서 3만 명이 늘어가지고 거의 2배가 이렇게 늘어가지고 7만여 명이나 지금 구금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그냥 꽉꽉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스, 뭐 국토안보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웨어하우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웨어하우스들을 뭐 사들이고 있거나 빌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웨어하우스들을 디텐션 센터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구금을 하고 있는 7만여 명 중에 한 70% 정도는 범죄 기록이 없다라고요. 형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힌 사람들한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불체자들한테 만약에 자진 출국을 하면은 $3,000에서 $5,000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나가라라고 디텐션 센터 내에서 광고도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이 이민 당국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인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휴먼 라이트, 인권이 지금 미국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불체자들한테도 이제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인들한테까지도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이 아이스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권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다라고 해요. 뭐 인종, 성별, 종교 등과 이제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려야 하고,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요 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신체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뭐 평화권, 환경권, 이렇게 뭐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제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이제 보장이 되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체자들 특히 이 인권을 이렇게 또 빼앗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시민들까지도 지금 이 인권을 이렇게 또 빼앗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5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스 요원들을 이제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 앞에서 이 아빠를 불러들이는 그런 이제 미끼로 이렇게 또 사용이 되면서 이 아빠랑 이 5살짜리 아이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 텍사스에 있는 구금센터로, 이 아이스 구금센터로 넘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진이랑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5살짜리한테까지도 이러한 짓을 이렇게 또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이제 불체자이지 않습니까?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이제 불체자가 잡힌다고 하면은 미니애폴리스 디테인션 센터에 있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왜 바로 텍사스에 보내느냐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는 비난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소송이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서부의 연방 법원에서는 이 판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리암, 이 5살짜리 아이랑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드리안을 즉각 석방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텍사스에 있는 판사라고 해요. 텍사스에 있는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트라우마까지 주면서 무리하게 추진이 된 이런 이제 불체자 단속은 이 아이스 요원들이 1일 추방 할당량이 있다고 합니다. 1일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아이들까지 미끼로 쓰면서 불체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또 보면은 리암 사진을 이렇게 또 첨부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또 넣으면서 예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짧은 구절을 인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이 기독교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성경이랑 진짜 굉장히 많이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암이랑 그리고 이제 아빠를 이렇게 또 보면은 불법 입국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가족 측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는 이 가족은 지금 적법하게 망명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망명 신청을 하고 지금 이 법적 절차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범죄 기록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잡아들이고 있는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형사적인 그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70% 이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디텐션 센터에 구금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많은 사람들은 민사적으로 이 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싹 다 잡아다가 구금 센터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3,000에서 $5,000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 너네 나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5살짜리 이 아이랑 그리고 이제 아빠가 지금 이 석방에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이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5살짜리 아이까지 학교에서 학교를 하고 있다가 이 아이스 요원이 잡아다가, 그리고 이 아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끼로 써가지고 이 아빠를 이제 잡아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너무나 비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텍사스 판사도 이건 아니다, 빨리 풀어줘라 라고 해가지고 잘 석방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텍사스에서 보궐 선거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제 공화당, 이 켈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의원이 주 정부직을 맡기 위해 가지고 사임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임을 내리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보궐 선거를 내리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보궐 선거에서 이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당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승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번에 이제 2명의 후보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테일러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 후보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이제 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이 득표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민주당 표가 57%나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14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충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원래 이 텍사스, 그리고 이 지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지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2024년도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그런데 요번에 14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31%포인트의 지지율 변화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의원 후보는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군 베테랑이고, 그리고 기계공 출신의 이제 노조 위원장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배경을 잘 살려가지고 물가 하락, 공교육 지원, 일자리 보호, 이런 인생 위주의 메시지에 집중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후보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민주당보다 $200만 이상 광고비를 더 지출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포인트 차이로 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 공화당 지금 이 하고 있는 짓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꼴사납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 이제 중간 선거가 아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이번 선거 실패를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이 보궐선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공화당 텃밭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고 신호로 지금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좀 많이 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거든요.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어가지고 아마 11월 달 이후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제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은 대규모 해고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사에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대부로 불리는 이 제프리 힌튼이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AI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는 7개월마다 성능이 2배씩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7개월마다 거의 반년마다 성능이 2배씩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 산업혁명 때에는 인간의 근육을 이 기계들이 이제 대체를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 AI 혁명에서는 지금 인간의 인지, 좀 뭐 판단이나 추론, 언어 이런 것들을 지금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루칼라 잡들이 대체가 됐다고 하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요번에는 이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대체가 돼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블루칼라도 당연히 로봇들로 인해 가지고, 로봇이나 이 AI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와이칼라 잡들도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제프리 힌트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코딩도 다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요. 예전에는 한 달이 걸리던 그 코딩, 이 프로그램 짜는 게 한 달,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한 달이 걸리던 게 AI로 인해 가지고 몇 시간이면 다 끝내버린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개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mass unemployment, 대규모 실직자들이 쏟아져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프리 힌트는 단계별로 어떤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고객 상담, 이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엄청나게 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올해 굉장히 많이 잘리고, 그리고 일정 관리를 하는 그런 일자리들도 이제 다 잘리고, 단순 인지 업무가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2027년도에는 행정, 회계, 법률 조사, 이런 이제 루틴, 반복적인 저널리즘의 업무가 잠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법률 조사, 회계, 행정 모든 것들이 다 이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8년도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화이트칼라 잡들도 본격적으로 위협을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30년대가 되면은 현재 경제 구조에서 화이트칼라 노동력의 상당수가 불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모든 일들이 이 AI로 대체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 이제 앞으로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UBI,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은 이제는 좌파적인 사치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 소셜 세큐리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수천만 명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회는 범죄와 절망만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9 to 5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무 체제가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소득을 유지한 채 사회 구조를 재편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UBI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유니버셜 인컴을 줘야 된다. 만약에 주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빈부격차만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영화에서 그런 뭐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상황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내비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암울한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이 mass unemployment, 대규모 실직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폴비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JP모건에서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가 정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은의 가격은 1년 전보다 4배나 폭등을 했다 라고 합니다. 4배나 폭등을 해가지고 온스당 113달러까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좀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은 지금 현재 은은 very overbought이 됐다, 굉장히 과매수가 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은의 가격은 앞으로
절반 수준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 JP 모건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 가지고 5,600달러까지 찍지 않았었습니까? 5,600달러 찍고 지금은 조금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그런데 이렇게 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정부가 화폐 가치를 이제 하락을 이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엄청나게 부채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빨리 해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또 몰리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대략 한 3% 정도 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4.6%대까지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올해 안에 8,5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은 계속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보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과매도 상태이다, 오버솔드가 된 상태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지난해 10월 달에는 12만 6천 달러까지 이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최고치를 찍고, 지금은 8만 달러 아래로 이제 떨어졌다.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까지 이제 발표가 이렇게 또 되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한 7만 7천 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JP 모건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과매도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의 선물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정을 한 금과, 그리고 비교를 이렇게 또 하면은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17만 달러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JP 모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JP 모건에서는 은, 금, 비트코인 이렇게 또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제 주요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를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포르춘에서 이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션 툴리라고 하는 분석가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실제 수익 능력에 비해 가지고 말도 못하게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연간 순이익은 37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46%가 감소를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들 중에 비코어 주식, 그러니까 차를 팔아 가지고 얻은 수익이 아니라 이런 클라이맥 크레딧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기가스 그런 크레딧 같은 거 팔고, 그리고 디지털 에셋 같은 거, 뭐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번 그런 금액들, 그런 수익이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요. 전체 이익의 40% 정도가 이 배출가스 뭐 크레딧 같은 거 팔아가지고 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번 그런 이익이다라고 한다고요. 전체 이익의 40%가. 그러다 보니까 핵심 순이익은 22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순이익으로만 price per earning, 그 per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순이익으로 price per earning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자그마치 632배이다 라고 하네요. 632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펄 비율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S&P 500의 기업들의 이 100년간의 펄 비율을 이렇게 또 보면은 price per earning, 그거를 이렇게 또 보면은 15배에서 17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주라고 해도 펄이 대략 한 2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의 펄이 632배이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의 주식이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보택시 사업도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도 말까지 미국 인구의 50%를 커버를 이 로보택시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0%였다
라고 해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올해 안에 뭐 10개 도시에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만 운행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유튜브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로보택시 이제 운행을 이렇게 하면서 자주 잡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막 부닥칠 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잡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로보택시가 지 혼자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서는 로보택시에서 이제 사람이 빠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뒤로 갔다고 하네요. 다른 차로 뒤에서 쫓아간다고 해요. 로보택시를 뒤에서 쫓아가는, 2대가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가 혼자서 100% 믿을만하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뒤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만약에 로보택시가 뭔가 좀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그러면은 뒤에서 분명 뭐 누르겠죠. 누르면은 바로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하고 있었던 이 로보택시 그 일정이 모두 다 뒤틀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도 운영 비용 문제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로보택시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청소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충전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타이어 교체도 이렇게 또 하는 등 그 오퍼레이팅 커스트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또 어마무시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붙어 먹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은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이렇게 많이 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도 벌써 다 까먹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고객층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로보택시를 많이 이용을 할지도 좀 이제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네요.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로보택시 타는 것보다 그냥 웨이모를 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 가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펄이 632배, 보통 이 기술 기업들이 한 20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632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다라는 그런 소리죠. 팔란티어도 엄청나게 높기로 유명한 그런 주식인데, 팔란티어도 353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353배의 거의 2배인 632배가 테슬라의 실제 펄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테슬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기차 보급이랑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 감소 효과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USC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전기차가 200대 늘어날 때마다 이산화질소, 이 NO2 농도가 1.1%씩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USC에서는 데이터를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1,700여 개나 되는 그런 지역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해상도 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량 데이터들이랑 이제 결합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200대 늘어날 때마다 이산화질소 1.1%씩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 이산화질소가 위험한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이산화질소는 화학 연료를 연소를 이렇게 할 때 발생이 되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건강에 즉각적으로 해를 이렇게 또 끼친다 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호흡기 질환을 이렇게 또 일으킨다 라고 하네요. 천식을 일으키고, 그리고 기관지염을 이제 유발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을 이제 위험을 증가를 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랑 노약자들한테 더 치명적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들이 200대씩 늘어날 때마다 이산화질소가 1.1%씩 감소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연구들을 이렇게 또 전기차에 대한 그 연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상의 모델링이나 예측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의존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번 연구는 위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 관측을 해 가지고 그 변화를 통계적으로 입증을 한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이 즉각적인 효과를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진짜 이 대기 오염이 감소가 이렇게 또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거 있어봤자 기후변화에도 별로 도움도 되지도 않고 기후변화도 뭐 가짜이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전기차로 이제 변화를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대기 오염도 이제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이렇게 또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 이 사이버캡을 이렇게 또 보면은 2인승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왜 2인승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뭐 택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0% 이상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타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를 커버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사이버캡은 그냥 2인승으로만 설계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가 사이버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보택시도 이제 돌아다닐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로보택시는 모델 Y가 그거를 대체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90% 이상을 커버를 하는 한두 명의 고객들은 이제 사이버캡이 이제 커버를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나머지 10% 정도 뭐 3명이나 4명 이제 앉는 그런 택시는 모델 Y가 커버를 이렇게 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래에 간다고 하면은 로보밴을 또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로보밴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거의 뭐 미니버스만큼 커다란 전기차도 지금 구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이상이나 탈 수 있는 그런 로보밴도 지금 구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캡은 오는 4월 달부터 생산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그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 스케줄이 항상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 생산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모델들 모두 합친 대수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도 뭐 1년에 뭐 100만 대 이상씩 생산을 해가지고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참하게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트럭은 몇만 대, 뭐 3만 대, 4만 대밖에 팔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사이버 트럭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캡을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 사이버 캡은 그 무선 충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이버 캡이 알아서 어떤 장소에 가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이버 캡 돌아다니고 있는 거, 뭐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충전 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충전 포트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초기에는 충전 포트로 된 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라이 캐토드 그 만드는 게 그 건식 전극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게 계속 이렇게 또 실패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드디어 이 해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수년간 실험해 왔었던 배터리 제조 그 난제를 드라이 캐토드 그 공정을 해결을 했다라고 해요. 이 배터리 에노드 그리고 캐토드 모두 다 건식 공정으로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젖은 공정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건식으로 이 공정을 이렇게 또 하면은 공장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터리 역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을 이렇게 떨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배터리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현실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벌써 일부 모델 Y에는 이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버전 4가 이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레먼트 이 공장에서 이 옵티머스를 생산을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프레먼트에서는 한 연간 1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기가 텍사스 테슬라 공장에서도 옵티머스 버전 4를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에서는 연간 1000만 대 이상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테슬라 모델 S랑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를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이제 단종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이제 테슬라에서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밖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망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있긴 했지만 사이버 트럭을 이제 나중에 이제 중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옵티머스 있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가 실제로 사람의 일을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제 진짜 우리들이 상상만 했었던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빠르게 앞당겼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대단한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 하는 행동들이나 좀 트럼프 대통령이 붙어먹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짜증난 것도 없잖아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기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 기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100만 개의 위성을 지구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올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구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많은 한계에 이제 부닥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들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우리 지역에 짓는 것을 다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거의 모든 전력들을 이제 다 빨아먹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전기로만 이렇게 또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력뿐만이 아니라 물도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돌리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식히기 위해 가지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면 또 식수가 많이 고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구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X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냉각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력 문제도 태양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24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문제도 이렇게 또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 냉장고이다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100만 개의 이 AI 데이터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 위성처럼 저 궤도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 데이터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링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한 10,000개 정도가 이 지구를 지금 덮고 있다고 하거든요. 10,000개 정도가 지구에 덮고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이 AI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위성이 100만 개나 지구 궤도에다가 이제 쏘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100배에 달하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좀 많은 문제점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주 쓰레기들이랑 충돌을 하게 돼요. 쓰레기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낼 뿐더러, 그리고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위험해지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천체 관측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를 위해 가지고 천체 관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나 만약에 또 이제 AI 위성들이 이렇게 또 쏘아 올려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만 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천체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과학계의 우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FCC에서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줘야지만 쏘아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엄격한 조건을 내걸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프랑스에 있는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술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캡제미니라고 하는 캡제미나이, 제미니라고 하는 이 기술 기업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캡제미니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캡제미나이 거버먼트 솔루션, 이 자회사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자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계약을 480만 달러의 계약을 이렇게 또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 내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인물을 찾아내는 스킵 트레이싱 기술을 제공을 하는 그런 거에 계약을 이렇게 또 체결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기술은 아이스의 그 추방 작전이랑 맞물을 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스가 추방 작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불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쓰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반 아이스 그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랑 그리고 이제 프랑스 기업에서는 아이스랑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 이거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캡제미나이에서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우리 기업한테도 이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캡제미나이 거버먼트 솔루션 이 기업을 이제 팔기로 했다. 자회사를 이제 매각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들이랑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다 퇴출을 맞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들한테 이 잠자리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면은 호텔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랑 일을 한 그런 기업들은 좀 이제 많은 낙인이 지금 이렇게 또 찍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차기 연준 의장한테 벌써부터 조킹을 하고 있다, 소송 농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파파 클럽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어떤 이제 사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저녁 이제 먹는 거에 있나 봐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만약에 이 케빈 워시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소송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연준 의장한테 금리를 내려라 라고 압박을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또 얘기가 나왔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왜 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농담인데 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케빈 워시 지금 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케빈 워시한테 금리를 내려라 라고 벌써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이게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달러 가치 완전히 이렇게 폭락을 그래가지고 금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8만 달러가 이렇게 또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77,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때는 75,00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5년도 4월달 이후로 최저치이다 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구매자가 없다,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라고 하네요. 신규 자금 유입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게만 하고 있고 별로 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금은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해지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도 그냥 주식이랑 이렇게 또 비슷해가지고 고위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뭐 77,000달러 정도 이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안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